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살기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제 이달 중에 실내 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마스크로 그동안 지켜왔던 내 건강은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건강 걱정은 마스크 해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건강에 대한 걱정들 미리미리 대비책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진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수 전문가님께서는 합리적인 상해보험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상해보험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이 상해에 대해서도 또 기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의 특약들로 최고의 보험을 만들어드리는 보험 셰프 김진수 전문가입니다. 시청자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항상 감기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가장 많이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고요. 두 번째는 상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혈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발목 또는 손목 쪽에서 많은 골절과 협심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밥 두 그릇으로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상해 플랜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 상해에 대한 정의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말을 하는 이 상해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띠고 있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재해하고 손해보험사에 있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해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에 대한 걸 동반적으로 갖고 온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분이 등산을 하고 계시다가 미끄러운 땅을 밟고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이 등산 중에 땅을 밟고 그다음 다리가 골절됐다라는 것은 우연, 급격, 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말을 하는 이 상해 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시청자님들께서 이 건강보험에 대한 유병학자 325 또는 335, 355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간편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리르무 고지사항이 딱 한 개밖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한 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딱 이 한 가지만 고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고지사항에는 질병에 대한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그다음에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최근 1개월 이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내가 상해로 인해서 다리가 골절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 내가 상해로 인해서 다친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이 가입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간편상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내의 병력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유병역자 분들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는 특화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꼭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특약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보험료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국밥 두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22,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보험료가 단돈 1원 하나 갱신되지 않는 보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해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운전자 보험에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갱신형 담보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해도 다른 질병이라든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특약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그다음에 5대 골절 진단비와 수술비, 그다음에 상해에 대한 후유 장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해 수술비는 말 그대로 상해로 인해서 수술하신 거를 이제 상해 수술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상해 입원 일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입원했을 때 2만 원씩 지급되는 입원 일당입니다. 골절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뼈가 골절됐을 때 나오는 진단비와 수술비, 그다음에 5대 골절 진단비와 5대 골절 수술비를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 장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상해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로 인해서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시 가입된 퍼센티지의 비례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상해 후유장애를 가입을 하시고 후유장애가 10%를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상해 후유장애에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즉 보험료는 22,000원밖에 하지 않지만 상해로 인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폭들이 되게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발병률이 연세가 높아지심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발병률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상해의 무서운 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측이라든지 예방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하고 급격하고 외래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다치신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22,000원으로 이 정도 담보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상해로 인한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시청자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정도 가입을 했을 때 어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와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시청자님 제가 만나뵀던 시청자님이고요. 등산 중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흉추 및 대퇴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시고 60일이라는 장기적인 입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수술로 인해서 20%에 대한 후유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랜을 그대로 가입을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얼마만큼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억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 20%에 대한 후유장애가 나왔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 30만 원,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 20만 원이 지급이 되시고 흉추랑 대퇴부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5대 골절에 대한 부분 100만 원, 그다음에 5대 골절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상해로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상해 수술비 100만 원이 지급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60일이라는 장기적인 입원을 하셨죠. 하루 입원 일당 제가 아까 2만 원씩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2만 원씩 계산을 해서 총 120만 원이라는 입원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만 원대 후반에서 2만 원대 초반으로 가입하신 이 상해보험으로 총 보험금을 2,470만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해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30세, 40세, 50세, 60세 기준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이 표를 보시고 저희 방송을 여러 번 이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같으신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우상향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해는 질병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해당 질병에 걸릴 확률하고 비례해서 올라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병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서 보험료가 크게 증가를 하지만 상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행동량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은 질병과는 다르게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살펴드리면요. 30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그다음에 여성분은 22,000원, 40세는 23,000원대에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0세에는 22,000원, 23,000원, 그다음에 60세는 2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0대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대한 보험료가 더 높은데 가면 갈수록 여성에 대한 보험료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해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보험금 청구가 많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40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를 맞으면서 몸에 대한 근육 자체라든지 뼈가 되게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듯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산출 방식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내가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꼭 숨어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이 상해라든지 질병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이 상해보험도 한 회사에서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편상해 알리르무 고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지 않고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상해보험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들과 상담 후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이 상해보험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밥 2그릇 가격으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면 활동량도 증가할 텐데 이 부분 꼭 참고해서 대비책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진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박선희 전문가님 그리고 전화연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빈틈없이 준비하는 법입니다. 다양한 보험에 가입을 하다 보면 보험료는 늘어가지만 나에게 정말 꼭 들어맞는 보험들인지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 빈틈을 채우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이야기 박선희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 정말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죠. 실손 의료비부터 건강보험, 거기에 치매보험, 치아보험, 화재보험 등등 정말 설명만 들으면 꼭 필요할 것 같고 모두 다 내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둘씩 가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보험 꼭 나에게 맞게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노파심에 주위에서 좋다는 보험들 하나씩 가입을 하다 보면 개수는 늘어가는데 사실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문제점부터 파악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은요, 45살의 여성분이시고 아직 미혼이시라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결혼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당당한 여성분이셨는데요. 주변 지인분들의 권유로 하나둘씩 보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건강보험은 꼭 필요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보장성 보험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뭐 상해 보험이랑 또 뭐 수술비 이런 것들도 준비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저축성 목적으로 인해서 종신보험까지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가 4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금 납입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보험들이 내가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인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생명보험사의 종신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셨네요.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진단금이 들어가 있는 일반 사망 3천만 원과 암진단비 600만 원, 상해 질병수술비 각각 100만 원, 30만 원으로 탑재를 하셨고요. 상해 실손의료비, 질병실손의료비 5천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월납보험료는 12만 3,500원에 15년 납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고 특약들은 80세에 끝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보험금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미혼이시고 앞으로도 결혼 계획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님께 왜 이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실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경제 주체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남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 이 보험은 결코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시기보다 계약 전환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회사의 실손을 그대로 요즘 실손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암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진단비 2천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으로 월납보험료는 7만 100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거기에 암수술비까지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상품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C손해보험의 간편보험을 또 준비를 하셨어요. 암진단비 1,0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2천만 원과 질병상해 수술비, 엔대 수술비를 각각 탑재를 하셨는데요. 월납보험료 11만 3,200원에 20년 납 90세 만기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고혈압과 암은 크게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비 건강체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편보험으로 암진단비를 넣게 되면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므로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아시다시피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되어 있죠. 100% 보장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혈관 질환은 진단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술비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있는 그 수술비 또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험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과감하게 좀 없애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D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일반 사망금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월납보험료 15만 8천 원을 20년 동안 내시는 상품이신데 이것이 바로 그 저축을 목적으로 준비한 종신보험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종신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부가적으로 저축의 그런 기능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방법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저축성을 기능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이렇게 납입 기간을 20년 길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좀 크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저축성의 목적이라는 거는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자금을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해지 환급금으로 인해서 원금이 되려면 납입 기간을 끝까지 지키셔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종신보험을 저축성 목적의 기능을 활용을 하시려면 납입 기간을 5년, 7년, 10년 이렇게 해서 최대 10년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짜리를 준비를 하신다면 5년만 보험료를 내시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거치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붙어서 나중에 필요할 시에 그 보험을 해지를 해서 목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20년 길게 준비하시는 게 맞지만 저축의 목적을 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급적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맞게 잘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실손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이렇게 가입한 점도 눈에 띄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안보험을 굳이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안보험조차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리모델링안을 제안해 드렸는데요. 우선 A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으로 들어간 실손의료비를 계약 전환을 통해서 단독 실손으로 변경해 드렸어요.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변경해 드림으로써 보험료는 그만큼 많이 절감이 되셨고요. 그런데 기존에 가입했던 실손은 2세대 실손이었고 지금 가입하신 상품은 4세대 실손으로 자기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2세대 실손 보험료가 보장적으로는 좀 더 좋으나 이제 앞으로의 갱신율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4세대 실손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계약 전환을 시켜드렸고요. 월납보험료는 17,600원에 1년마다 갱신이 되는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통원 의료비 20만 원 상품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손해보험의 암보험은 5천만 원에 유사암도 잘 들어져 있고 또 무엇보다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까지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잘 유지를 하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 C손해보험사의 간편보험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에 협소했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드렸고 전에는 없었던 이대 질환 혈관 수술비 또한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림으로써 진단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수술비로도 보완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각각 30만 원과 100만 원, 엔대수술비까지 탑재해 드림으로써 월납보험료 12만 3,500원에 20년 납 100세 만기로 기존의 90세에서 100세로 10년을 더 늘려드렸고요. 이렇게 기존에 여기에 암 진단비가 있었잖아요. 굳이 일반 보험으로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 가능한 그 일반암 진단비를 뺐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의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최대 이제 5년만 내면 되는 그런 상품으로 변경해 드렸어요. 그래서 월납보험료 20만 원에 5년 동안 내시고 어쨌든 이 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지금 2천만 원이 들어가져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내시고 5년 이후로는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으시고 거치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붙어서 언제든지 목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님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 좀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요. 리모델링 전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6,600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이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유사암 2천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사실 좀 떨어졌지만 가족력이나 이런 게 없으시기 때문에 해드렸고요. 외쪽으로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으로 2천만 원을 보장 범위를 넓혀드려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또한 각각 1,000만 원씩 넣어드렸고 질병 수술비 20만 원,
엔대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각각 300만 원, 100만 원을 리모델링 후에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엔대 수술비 최대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으로 해서 구성해 드렸고 미혼이시고 아직 결혼 계획도 없으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없으신 우리 시청자님이 사망보험금이 8천만 원이나 있으셨어요. 그 부분을 2천만 원으로 줄여드리면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4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41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장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님의 목적에 맞게 구성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 리모델링 전후를 함께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실손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또 보험료도 대폭 줄이고 또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 종신보험은 목적에 맞게 납입 기간을 줄여주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게 이 뇌혈관 질환이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수술비까지도 확실하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종류가 많아도 진짜 너무 많으시죠. 치아보험부터 해서 화재보험, 뭐 정말 간병인 보험 등등 정말 있으면 다 물론 좋고 나중에 꼭 필요한 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서 다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보험료를 내시게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설계사분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보험에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정말 보장 쪽으로도 못 받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꼭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보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름이나 회사가 달라도 겹치는 보장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을 보장을 못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본인의 보험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고고보험 가입 길라잡이입니다. 코로나19로 보험료마저 부담이 된 요즘이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처럼 유병력자들이 보장은 늘리고 보험료는 줄이는 대처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이야기 우리 전화연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병자 보험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다뤄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 이 유병자분들에게 최고의 플랜은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코로나로 좀 장기화가 되면서 가계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료조차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주 예전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갱신이 아무래도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원래 납입을 하시던 거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더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유지를 하시거나 혹은 정말 해지를 해서 이 보험을 없애는 경우도 있으세요. 사실상 내가 정말 힘들 때 보험이라든지 보장에 대해서 받고자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 이렇게 힘들 때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아팠을 때 보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실손이라든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또 훨씬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미 내고 있는 이 보험료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면 덜컥 겁이 나긴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약을 챙겨 드시는 분들은 가뜩이나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전략이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54세 여성분이시고요. 주부님이세요. 그런데 실손이 예전에 변경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2009년 8월 정도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서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또 이제 건강이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을 또 급하게 준비를 하신 상황이세요.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실손의료보험도 갱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원래 납입하시던 보험료보다 좀 지출이 커져서 보험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좀 문제가 있는 게 쉽지 않을까 싶어서 보험 좀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또 급하게 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아무래도 2009년 8월 달 예전에 가입한 실손이기 때문에 갱신이 많이 되는 실손으로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입되어 있는 내역들을 살펴보면 일단 질병 사망에 대해서 2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5천만 원, 그리고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이게 바로 실손이죠. 그래서 5천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사실상 가입되어 있는 내역으로 보면은 보장받는 거는 크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손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20년을 납입을 하고 16만 원씩 지금 월 지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손 같은 경우는 갱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실손은 5년마다 갱신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시던 실손 의료 보험이 16만 원으로 이제 10만 원 이상 올라간 상황이세요. 사실상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뭐 가입을 하셨는데 실손 보험이 갱신이 많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에 대한 지출 그리고 이 실손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내가 100% 보험회사에서 받는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실손 의료보험이 지출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실손을 내가 정말 혜택을 많이 보는 실손일지 고민을 해보면서 전환을 좀 하시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을 앓고는 계시지만 약값으로만 사실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시는 건 그거밖에 없으세요. 그 외에는 전혀 병원을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실손에 대한 지출이 한 달 한 달 나가시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약 전환을 하시는 걸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 번째 건강보험도 굉장히 급하게 준비를 하셨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실손도 급하게 준비하셨고 건강보험도 급하게 준비하셨고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손도 유병력자가 아니라 예전 실손으로 가지고 계신 거는 정말 좋은 지금 상황이신 것 같은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암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상황이신데 이때 당시에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갱신으로밖에 가입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질병 사망, 상해 사망 이런 것들은 뭐 보험회사의 기본 계약이기 때문에 뭐 필수로 들어간다, 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암 진단비나 이런 진단비 위주의 보험들이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도 있으신 상황에 정말 필요한 거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까지도 있으셔야 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혈관 쪽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보장 범위가 넓은 2대 진단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납입하고 또 보험료도 17만 원으로 굉장히 비싸죠. 아무래도 유병력자 보험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으니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런 시행착오
사고를 겪기 위해서 갱신형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조금 더 병력자들이 많아지고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들로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들로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일반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입을 하셨고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지만 이렇게 사례자분들처럼 예전에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거나 혹은 뇌출혈 아니면 뇌졸중까지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보험으로 조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셔도 훨씬 더 좋은 조건들로 그리고 정말 필요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런 진단비들을 준비를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지금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사례부터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현재 보험 2건에 월 3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 실손보험도 병원을 그냥 약 처방 이외에는 딱히 가지도 않는데 이미 갱신이 너무 많이 되어서 16만 원을 납부하고 계시고요. 이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전에 가입을 했다 보니까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라는 문제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보장도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네, 일단 2가지 보험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사실상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지출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실손, 건강보험 이 2가지의 보험을 좀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손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지출을 하시고 이런 혜택들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런 혜택이라는 건 자기부담금이거든요. 자기부담금이 내가 내는 돈이 20에서 30%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 달 한 달 나가는 지출을 좀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지금 계약 전환을 통해서 실손을 전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한 1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던 실손 의료 보험이 3만 원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시고요. 계약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한 회사에 실손을 가입을 하고 계시면 동일한 회사로 현재 실손으로 예전 실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에 나와 있는 실손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큰 수술을 하거나 진단을 받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소화시켜서 묻지 않고 그냥 전환시켜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손이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전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암과는 사실 큰 연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유병력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암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렇다 보면 또 나가는 지출, 한 달 한 달 보험료 내는 게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는 고혈압, 고지혈증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월 보험료를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서 5만 원을 납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셨고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걸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유병력자 건강보험으로 지금 변경을 좀 해드렸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되고요. 최근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안에 심혈관 질환 이외에도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정 그리고 심근경색 이런 심장 관련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특약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간편보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장 관련된 질환들을 훨씬 더 많이 보장을 해주는 특약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도 같이 보장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수술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을 한 번 하실 때마다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은 거의 1, 2천만 원 정도 수술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한 10년 그리고 5년 정도마다 물론
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카테터를 삽입을 하는 거를 교체해주는 수술을 주기적으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비용이 1, 2천만 원 들어간다라고 하면 만약에 실손만 있으시면 물론 보장은 받으실 수는 있지만 비용을 내 돈을 내고 그다음에 후 청구를 해서 받으시는 거고 또 자기 부담금이 있다 보면 그만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수술을 할 때마다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2천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병이라든지 125대 수술비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대장 용종이라든지 위 용종 제거, 뭐 건강검진 하시다가도 용종을 똑 떼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수술로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술로 들어가고요. 질병 수술비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건강검진 이렇게 자주 하시고 용종 제거 하시면은 그냥 수술비로 30만 원씩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25대 수술비는 125가지 수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뭐 뇌혈관이라든지 혈액성 심장질환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치열 수술비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하는 수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그리고 125대 수술비 중복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계속 매회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특약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고요. 월 보험료는 11만 원으로 지금 진단비라든지 수술비 이런 것들, 암 진단비까지 다 준비를 하셔도 실손 의료비 정도 나가는 보험료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으시고 앞으로 실손도 갱신이 되더라도 많이 갱신이 되지 않는 이런 실손이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인 보험료로 굉장히 잘 준비를 시켜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전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험료가 14만 원이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급성심근경색으로 좀 협소하게 보장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 이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준비가 되었고요. 또 기존에는 수술비 관련한 보장 특약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수술비까지도 이렇게 알차게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보험사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한 회사만 선택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브랜드 같은 거 따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름 알려진 회사로 꼭 해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따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장이라든지 내가 내는 보험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합리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거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뭐 간편보험으로 한 개의 보험으로 구성할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런 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한 회사로 하게 될 경우에는 관리가 쉽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회사로 하고 싶어 하시지만 보험회사를 나누면 나눌수록 거기에 있는 장점들을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 계약이 아무리 붙는다 해도 최소로 넣을 수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들만 따져서 해보려면 많은 보험회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보험회사들 중에서도 보험료도 하나씩 잘 따져보셔서 가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병력자, 특히나 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병력자분들은 보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길라잡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예전에 준비했던 이 간편보험이 꼭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앞서서 전하연 전문가님께서 그 간편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간편보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처음에 이 간편보험이 출시를 됐을 때는요.
무조건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갱신 시점이 오면 보험료가 자꾸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보장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장 내역으로만 보면 대부분 간편보험은 뇌출혈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었고요. 게다가 좀 완화가 돼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가입 금액 자체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만 가입이 됐었기 때문에 많이 불합리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입이 된다라고 해도 그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유병력자고 병원에 가서 치료력이 있으면 보험에 어떻게 보면 보험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시고 그만큼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려면 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로 기록지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서류 제출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방진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지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유병력자 보험,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기에도 굉장히 까다로웠었고요. 설사 가입이 된다라고 해도 보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준비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요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알릴 의무상 325나 335 이렇게 진짜 완화돼서 나오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 한번 보험료라든지 보장 범위 같은 것들을 충분히 비교를 해봐서 나중에를 생각하신다면 꼭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간편보험이 역사는 짧지만 이 짧은 역사 속에서 변화가 정말 여러 차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는 최고의 전략이었을지어도 현재 와서 비교해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실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딱 하나 꼽자면 무슨 실손이 가장 좋은 걸까요? 제일 싼 실손이 좋은 거죠. 네, 사실상 실손의료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3회 국민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실손의료보험 이제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구하신 이력도 굉장히 많으시겠죠.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 2009년부터 물론 이 전부터 실손이 있었지만 2009년을 기점으로 지금 2022년까지 총 4번의 실손이 변화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손이 보험료가 비싼 것도 있고 현재 실손은 좀 저렴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1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거는 혜택적으로 본다면 가장 좋은 실손이 맞아요. 아무래도 내가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실손 혜택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급여 부분은 20% 그리고 비급여 부분은 30%로 내가 내는 비용들이 굉장히 커져 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이거를 그냥 혜택만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지 보험료를 한번 따져본다면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1세대 실손이 만약에 한 5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계속 유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연령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50대이신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한 3만 원대로 보험료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1세대 실손, 지금 50대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한번 보면은 보통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혹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자주 가고 그만큼 자기 부담금을 안 내면서 보험회사에서 받는 혜택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병원을 정말 가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나중을 위해서 내가 보험
이런 요를 내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해 놓으신 거지만 병원을 정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보험료를 많이 내시면서 유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내는 보험료와 병원을 다니시는 이런 패턴들을 잘 확인을 해보셔서 4세대 실손이 이런 혜택이 안 좋은 거는 있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예전 실손이 좋긴 하지만 비싸다라고 한다면 포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손들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손보험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 1번의 연장선 같아요. 이 간편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전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일반 보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보장 범위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걸렸을 때만 보장을 받을지 아니면 그 가벼운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이런 걸 보셔서 보장 범위는 가장 넓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험료를 생각을 하셔서 뭐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 상품으로 해서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품으로 준비를 하셔야지 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병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일반 보험으로 신사를 좀 넣어보고 거기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일반 보험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때 간편보험 유병력자 보험으로 준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조건 간편보험으로 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